첫 단락에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집.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집이라는 것은 첫 번째 comfortable, 또 뭐 어떤 단어 생각나요? 이런 단어 떠오르니까 comfortable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safe and sound 기억납니까? 여기서 sound라는 단어가 건강한 safe and sound니까 건강한, 그러니까 이제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를 당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당신을 protect from everything,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의 가족과 당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곳이 집이었던 거죠. 결국 집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그런 곳인 거죠. 그런데 연결사가 뭐 나왔었죠? 벗이었었나요? 벗이었죠. 갑자기 또 unfortunately, 그죠? 벗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 여기서 역접이 나오죠. 그러나 한 다음에 여기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곳인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필자는 집은 좋은 곳이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역접 뒤, 벗의 뒤쪽에 나오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향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거죠.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도움에 해당하는 단어가 volunteer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원봉사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됐죠? 그 이야기까지가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었죠. 됐죠? 가서 집을 지어보자 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요 단락 조금 했는데 그냥 바로 첫 문장부터 할게요. 오케이? 여기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The volunteer and I got to meet the family that would be moving into the home we are going to build the day after we arrived in Karajat, India. 자, 가볼게요. 동사 먼저 찾는 거니까 got to meet를 묶어서 보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이야기 나왔었죠? got to meet. 다음에 would be 동사가 되고요. 또 하나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going to build 이렇게요. 그리고 arrived 이렇게 나왔어요. 동사 너무 많네요. 동사가 4개니까 접수 몇 개? 찾으세요. 어디? 제일 먼저 대신데 이 대는 어떻게 표시하라고요? 세모. 왜냐하면 동사부터 튀어나왔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또 after, 눈에 보이는 거 after 있고요. 또 하나가 그렇지, 홈과 위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우리가 지을 그 집이죠. 그 집에 이주해서 들어갈 잠깐 여기 아니죠. 이주해서 들어갈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The day after we arrived in Karajat, India. 우리가 인도 카르자트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 오케이? 만났습니다. 이 얘기 했었는데 잠깐만. get to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때의 to는 뭡니까? 전치사가 되는 거죠. 전치사.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야? 어디에. 마찬가지로 항상 전치사 to는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는 게 더 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도착하다 가 된다 그랬고요. 근데 얘가 get to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쓸 수도 있죠. to 부정사가 되면 얘는 become이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 우리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가족들을 만났어요. 근데 this family of 5, 이 5명의 가족이 was living in a one room hut. 그러니까 단칸방에 살고 있었죠. 5명의 가족이요. 아주나 이름 불러도 모를 정도면 딴 생각을 아주 심하게 한 거야. 이렇게 집중하시고, 그렇죠? 이 5명의 가족들이 한 방에 같이 살아. 환장하죠? It was quite clear that this place was not big enough to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이렇게요. 동사 지금 2개고요.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데 대시죠? 이 대는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네모죠?
뒤에 빠진 명사 없습니다. 그럼 질문. 채율, 여기서의 that은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의 it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 주어가 되고요. 여기 that이 진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진주어 가주어죠. 잠깐 이 문장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 여기 house라는 단어에다 별표 쳐주세요. house라는 단어 생각보다 중요해요. 요거 이거는 뭐냐면 1과에 나왔던 단어 중에서 우리의 주인공 에단이라는 아이가 스쿨링 어스 했죠. have 아유 늙어가지고 스펠링도 틀리네 이제. 스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단이라는 아이가 have been schooling us 우리한테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기서의 school이라는 단어가 명사 원래는 명사인데 얘를 뭐로 바꾼 거다? 동사로 바꿔서 쓴 거죠. 근데 이렇게 품사의 전용이 이루어졌을 때 품사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아주 새로운 뜻이 부과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뜻에서 이 확장되는 면이 좀 강한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게 뭡니까? 학교에서 너희들한테 교육해 주잖아요. 학교에서 너희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죠? 알려주다라는 뜻이죠. 교육하다, 훈육하다 이런 의미가 됐었죠. teach, 아주 쉽게는 teach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house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house 우리가 알고 있게 집이란 명사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명사를 뭐로 바꾼 겁니까? to house라는 형태를 썼기 때문에 그냥 뭘로 쓴 거야? 동사로 쓴 거죠. to 부정사가 된 거니까. 그럼 얘는 우리 집이 뭐 하는 곳입니까? 집은 우리 가족들을 수용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용하다. 됐죠? 잠깐만. 수용하다? 동의어 뭐 있습니까? 그렇지. accommod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accommodate라는 단어가 숙박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숙박하다보다는 수용하다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accommodate. 그 HAM인가요? accommodate. 그렇죠? 나중에 이거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뜻은 잘 기억해 주세요. accommodate, 수용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기서 enough라는 단어에 밑줄 쳐주세요. enough라는 단어에 밑줄 쳐주시고 잠깐만 여기다가 적을 건데 enough라는 단어가 있죠. 질문 하나만 합시다. enough라는 단어의 품사가 뭡니까? 그렇죠. enough는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얘가 부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를 어디서 수식합니까? 그렇죠. 차가운 물, 여기죠. cold water죠. 그러니 얘가 형용사가 됐을 때에는 enough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to 부정사를 쓴 형태의 어순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부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수식합니까? 봐봐. 높이 난다. high fly야, fly high야. fly high. 뒤로 들어가는 거죠. 뒤에다 쓰는 거니까 얘가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enough가 뒤에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어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품사를 쓰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big이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 형용사가 나왔죠.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big, enough to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됐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다 포함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다, 넓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명백하죠. In addition to that, 그것에 덧붙여서 잠깐만. In addition to that, 이 대시 뭡니까? 잠깐만. 대명사가 나왔어요. 대명사는 무조건 뭘 찾아라? 대명사는 선행사. 대명사는 선행사. 이 대신 뭘 말하는 거야? 이 앞에 문장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나온 대신 뭐였어요? 이 앞에 나온 대신 얘는 접속사입니다. 얘는 접속사가 되고요. 이 뒤에 나온 대신 뭡니까? 그죠. 그거니까 지시사. 지시 대명사인 거죠. 지시사라고 합시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두 개. 오케이. 이번에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대세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There were jars. 이게 항아리들이 여기저기에 있네. Everywhere to catch all the rainwater dripping from the roof.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지붕에서 똑똑똑똑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현재 분사입니다. 빗방울 2 떨어지는 겁니다. 빗방울 2 떨어지는 거야. 능동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지붕에서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모든 빗방울들을 잡아내기 위한 항아리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습니다. With all these jars on the floor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잠깐만, 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선행사 these jars 밑줄 치시고 these jars 이러한 항아리들. 그럼 잠깐만, 이러한 항아리라고 말하려면 항아리가 먼저 나와야겠네요. 그 항아리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에 있어요. 요걸 받아서 these jars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빗물을 받기 위한 항아리들을 둔 채로 there was hardly any space to sit, let alone lie down. 이렇게요. 각 과마다 약간씩 특이한 표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 3과에서 나왔던 특이한 표현은 뭐였어요? hit the road라는 표현이 있었죠. hit the road. 그러니까 길을 떠나다, 박차고 가다 이런 거 있었고요. 4과에 나오는 특이한 표현으로는 let alone 이겁니다. let alone이라고 하면 뭐뭇은 차치하고, 뭐뭇은 차치하고 뭐냐면 뭐뭇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오케이? 그러니까 눕는다, lie down. 눕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눕는다는 것은커녕 앉을 공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수식하는 거죠. 됐어요? 중요한 거 어디다 밑줄 쳐야 돼? hardly란 단어에 밑줄 쳐주시고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요. hardly가 무슨 뜻입니까? 거의 뭐하지 않다, 부정어죠. 눕는다는 것은커녕 앉을 공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생각해, 방에 막 빗방울 떨어진 거 그거 항아리들 그릇들 놨는데 어디 누워? 앉을 공간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계속해서 좀 불편하고 안 좋은 상황들. 오케이? 우리가 아까 집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어떤 곳이었어요? 집은 이런 공간이죠. 집은 이런 공간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집은 다 어때요? 이거 정반대죠. Safe and sound. 전혀 안전하지 않죠. 빗방울 뚝뚝 떨어지는데 집은 무너지면 어떡해. comfortable. 앉을 공간도 없다니까. 정반대로 계속해서 반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구성은 좀 더 갑시다. It was shocking. 충격적이었습니다. To see how they were living.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Shocking. After meeting them, 그들을 만난 이후에 I felt even more determined to build them a beautiful home. 동사 지금 하나입니다. 동사 하나라서 접속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원래는 필요 없죠. 원래는 필요가 없는데 after 이란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근데 그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있다 없다? 없다. 근데 ing다. 뭐다? 잠깐, 우리 분사 구문이 나오면 뭐 하기로 했다? 주어 데려다가 관계를 따지기로 했죠. 내가 만난 겁니까? 나를 만난 겁니까? 내가 그들을 만난 거죠. 능동이다. 능동이니까 다시 한번 현재 분사라는 걸 써주는 거죠. After meeting them, 그들을 만난 이후에 I felt even more. 이건 맨날인지 아시죠? 중학교 때 맨날 하던 거야. 훨씬 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훨씬 더 마음이 굳어졌죠. 어떤 마음이 굳어졌니? To build them, 그들에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줘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됐죠? 오케이?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점이 도출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더 확실해졌다 이런 겁니다. 그럼 뒤에는 실제로 집을 지어봐야겠죠. 그러면서 후회를 하겠죠. 동사입니다. There were clear skies and temperature over 30 degrees Celsius down first week. 이렇게요. 야, 이거는 그냥 너희의 상식. 이게 뭡니까? 이게 섭씨거든요. 네, 섭씨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요거는 뭡니까? 화씨가 뭡니까? 오. 이게 화씨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섭씨를 쓰죠. 대부분. 근데 셀시어스란 단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센티그레이드라고 쓰기도 합니다. 똑같이 C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차피 100도 끓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이고 어느 점이고 해가지고 100도잖아.
그래서 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센티가 100개잖아요. 센티그레이드라고 표시하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셀시어스가 맞습니다. 섭씨 확시 이렇게. 그 첫 번째 주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지시사입니다. 그 첫 번째 주에 온도가 섭씨 30도가 넘었어요. 맑은 하늘에 섭씨 30도. 그늘이 없다는 뜻이에요. 맑은 하늘이라는 얘기는. 그늘 없이 30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 짓고 있는 거죠. 전문 용어로 네. 괜찮겠어요? 섭씨 30도에 야, 되게 힘들겠죠? 곧 당신들이 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3년 후에 당신들은 여기 가서 네, 하고 있겠죠? 땅도 파고요.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군대 갔다 온 남자 선생님들이 다 그 얘기 하잖아. 여름에 팍 풀 베고 돌아보면 풀이 자라있다고. 뻥 같지? 가봐. 지금 생각을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치? 가봐. 말이 안 되는지. 한번 가보고 얘기해. 가보고. 진짜로 그런 거. 근데 나도 풀 뽑았거든요. 풀 뽑는 거 나도 했는데 진짜 화나요. 정말로 화가 나. 왜냐하면 끝이 안 나요. 끝나지 않아. 또 한 가지 너희 눈도 치워야 되거든요. 겨울에. 이게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눈을 치우잖아. 눈이 내리는 동안 눈을 치워. 왜냐면 다 내리고 다 왔구나 이제 치우면 되잖아. 아니 눈 내리는 동안 계속 치워요. 돌아보면 눈이 쌓여있잖아. 또 치워요. 이 짓거리를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몰라. 그런 것도 하고요. 너희들 페인트 칠 안 해봤죠? 곧 하게 됩니다. 이런 거 하게 되고요. 뭐 신기한 거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지우 중학교 1학년 때 생각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 한 번 더 보내면 넌 군대에 있죠. 잘해봐. 자, 우리나라 군대 너무 짧죠? 길어요. 한 10년씩 가야 되는데, 그죠? 야, 1년 반으로 무슨 나라를 지켜, 그죠? 최소한 5년씩은 가야 나라를 지킬 텐데. 개인? 오래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난 갔다 왔잖아요. 난 갔다 왔으니까 니들은 5년씩 가야죠. 자, 가보죠. Under the Burning Sun. 누구 덕분에 되게 유명한 단어가 됐죠? Burning Sun. 자, 그 밑에서 우리가 벽돌을 나르고요. 야, 30도 벽돌 나르고 콘크리트 섞고 땅 파고. 야, 해봐 나중에 땅 파는 거. 너희들 삽질 안 해봤죠? 곧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역이란 얘기야. 힘들다는 얘기죠. 오케이? 뒤에 We have to slowly take apart. 이만큼 동사를 봅시다. 그냥. 왜냐면 어차피 head to인데 뒤에 투부정사 나오니까. Take apart. apart가 뭡니까? 그러니까 apart는 멀어져 가는 거죠. Take apart니까 분해하다 이런 거죠. The family sought to get more bricks and other materials for the new house. 잘라주면 되겠죠? 그 집을요. 왜냐면 그 가족들이 5가족들이 살던 그 원룸 허트 있었잖아. 그거를 분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벽돌은 좀 벽돌과 같은 자재가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벽돌도 얻어내야 되고요. 다른 새로운 집을 위한 자재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매일 아침마다 그 가족들과 그들의 이웃들이 would provide breakfast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would라고 하는 표현이 왜 나오는 거야? 그렇죠. 뭐뭐 하곤 했다죠. 뭐뭐 하곤 했다. would. 잠깐. 우리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조동사죠. 조동사랑 가정법 그리고 준동사 3가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조동사 할 때 이야기가 어차피 나오겠지만 뭐뭐 하곤 했다라는 표현이 종류가 2가지죠. 어떻게 2가지입니까? 유스터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가 would라는 표현이 있죠. 차이가 뭡니까? 유스터랑 would랑 뭐가 달라요? 둘 다 뭐뭐 하곤 했다예요. 뜻은 한국말로 바꿨을 때 뜻은 똑같아요. 뭔 차이일까요? 다시요? 아니 둘 다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의 원형이 나오겠죠. 차이는 뭡니까?
오씨. 이런. 아니, 둘 다 조동사라니까? 둘 다 당연히 동사 원형 나오죠. 시제. 시제요? 아니에요. 텍스트나 동작원도 동작이 영상처럼 동작이 아, 근데 최유리가 말하는 거는 유스터는 동작만 되고 우드는 동작과 상태가 다 되고 다 되고 굉장히 정확하게 반대예요. 본인이 말하면서도 좀 이상하지? 봐봐. 근데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유스터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요. 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고. 유스터라고 하는 것은 우드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요. 그럼 최유리가 말한 거랑 같이 합쳐볼게요. 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으니까 행동을 규칙적으로 뭐뭐 한 거죠. 그럼 봐봐. 어떤 상태는 규칙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때 there used to be a tree가 맞아요? there would be a tree가 맞아요? 근데 would be a tree라고 하면 나무가 있었다가 어느 날은 어디 갔다가 산책 나갔다가 다음 날 돌아오고 막 이러는 거죠.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규칙적인 거니까 얘는 동작과 상태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would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적인 거니까 상태가 불규칙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동작만 나타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무슨 뜻이야? 지금 아니야. 이런 뜻이죠. 거기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would provide breakfast for everyone 이라 썼는데 이 provide란 단어가 있는데 provide에 밑줄 치시고요. 여기 for 이란 단어에 밑줄 쳐서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해석하실 때 도움 받으시라고. provide란 단어는 provide란 단어는 전치사가 두 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두 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for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가 with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의미 중심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되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for 무슨 뜻입니까? for 몸을 위해서죠. 몸을 위해서. 그럼 누구누구를 위해서니까 뒤에는 사람이 나올까요? 사물이 나올까요? 네, 사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사물이 나오겠죠. with는 뭡니까? 몸을 가지고죠. 몸을 가지고니까 사람이겠어? 사물이겠어? 네, 사물이겠죠. 여기에 사물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체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provide breakfast, 아침 식사를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곤 했습니다. Then, 그런 다음에 all of us, 여기에 이렇게 대시가 양쪽에 있으면 이건 뭐다? 그렇죠. 대시가 양쪽에 있으면 삽입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요거는 그냥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다. 중간에 끼워 넣은 겁니다. All of us, 우리 모두는요, the volunteers, community members, and the family. 이 사람들은 would start working. 일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 그런 다음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침 식사를 제공했으니까 밥 먹은 다음이겠죠. 아침 식사를 한 이후에 일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We should share food and We would share food and stories from time to time. From time to time 무슨 뜻입니까? 때때로 종종 이런 거죠. 종종 우리는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When evening came, 저녁이 왔을 때 We were all very tired and sweaty, but we were happy. 저녁이 왔을 때 밤이 되면 우리가 엄청 피곤하지. 하루 종일 거의 막노동에 가깝게 육체적인 노동을 했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sweat입니다. sweaty. 땀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we were happy. 우리는 모두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뭐 행복했대요. 그렇죠?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제 실제로 집을 짓는 과정,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인데요. 상징적인 단어로 나오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happy라는 단어죠. 뭔가 즐겁고 행복했어 라는 거죠. After another week라는 표현 나왔죠. 왜냐하면 첫 번째 주에는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었고요. another week니까 그 다음 주에 한 주가 지나고 나서 the home was finally finished. 그 집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we had a party to celebrate the completion of the new house. 이 새로운 집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It was the best way to end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잠깐만, 여기 it이 있고요. 여기 to가 있으니까 진주어, 가주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잠깐만, 이거 진주어, 가주어로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내가 말했어요. 그럼 질문 하나 해봅시다. 여기 it이 있고요. 뒤에 that, 주어 동사 또는 to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진주어, 가주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주어, 가주어인지 아닌지를.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되면 진주어, 가주어고 어떻게 해석되면 진주어, 가주어가 아닌 겁니까? 뜻이 있는 게 이세.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해요. 진주어, 가주어라는 걸 결국 왜 만듭니까? 진주어, 가주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영어는 뭘 싫어요? 영어는 이제 이런 선풍기 같은 애들 별로 안 좋아하죠. 오케이? 이 추파춥스 닮은 애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럼 앞부분이 긴 게 싫은 거지. 그게 싫어서 이 긴 걸 뒤에다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빈자리를 채운 게 뭡니까? 그게 가주어가 되는 거잖아. 가짜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을 통째로 요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해석이 돼야 돼요. 그게 진주어, 가주어인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진주어, 가주어로 보면 안 돼 라고 말한 건 뭐냐면 to end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그렇게 멋진 경험을 마무리하는 것이 was the best way. 최고의 방식이다. 예요? 이상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은 뭐가 됩니까? 이 it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파티를 열었다라는 거죠. 파티를 열었다. 여기 파티했다. We had a party. 우리가 파티를 열었는데 그 파티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best way.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뭐 하기에 최고의 방법이야? To end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그렇게 멋진,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경험을 마무리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서 search란 단어에 밑줄 치시고요. search에 밑줄 치시고 search가 나오면 이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냥 무조건 반사처럼 바로 튀어나오세요. search, 또는 on, 혁명. 이건 고정되어 있는 표현이니까 그냥 search 혁명, 그냥 외우시면 돼요. search 혁명, search 혁명. 항상 이렇게 쓰입니다. search 혁명. 잠깐만. 그런데 만약에 이 명사가 복수라면 뭐가 사라질 수 있어요? 어가 사라질 수 있어요? 형용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됩니까? 없어졌죠? 그래서 search 명사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기본형은 search 혁명이 되는 거예요. 됐죠? The entire community was there.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Everyone was dancing or crying tears of joy. 모든 사람들이 tears of joy, 즐거움의 눈물을 흘렸고요.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I'll never forget, 절대로 잊지 못하겠습니다. The looks on the faces of the family as they waved goodbye to us. 이렇게. 동사지음 두 개. 동사지음 두 개라도 접수다가 하나 필요하죠. 어디요? as 이렇게요. as they waved goodbye to us. 우리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에 그 가족들의 얼굴에 있었던 the looks. 여기서 look은 뭡니까? 여기서 looks라고 하는 것은 표정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에 그 가족들의 얼굴에 있었던 그 표정들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금방 까먹어요. 자, 가보죠. As I look back on this trip, 내가 이 여행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I find it amazing that so many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they had never met. 동사 지금 4개입니다. 동사 4개라서 접사 몇 개 필요합니까? 찾으세요.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오케이 좋아요. as부터 여긴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는 괜찮죠? 오케이 또 찾으세요. 이 that은 어떻게 표시할 겁니까? 네모예요, 세모예요? So many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빠진 거 없죠. that은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고요. 하나 더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family가 명사가 되고요. they가 명사가 되고요. never met 동사가 되는 거죠. 명사면서 동사니까 여기에 that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까지는 다 맞췄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문법으로 출제를 했을 때 되게 까다로워질 수 있는 부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건 어떤 식으로 많이 장난질을 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I find amazing that 이 문장이 맞니 틀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겠죠? 근데 왜 틀려요?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걸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수능형이 아니잖아요. 수능 딱 꼭 수능형으로만 문법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문장을 써놓고 나서 맞는지 틀린지 찾아봐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경준아 눈 떠야 돼. 이렇게 지운 다음에 it을 없앤 다음에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니 틀린 문장이니라고 물어보면 너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지호가 지금 말한 거는 뭐냐면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보어가 나와야 돼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맞아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답이 이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이해돼요? 근데 사실 지호가 맞는 말을 했는데 목적어, 목적보어라는 것을 정해놓고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에는 정답을 알고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찾아야 된다고. 이게 맞게 쓰여 있는지 잘못 쓰여져 있는지를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감을 잡았으면 풀 수 있겠지만 발견을 못하면 못 푸는 형태가 되죠. 그런 식의 설명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애매한 게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많은 문법 설명들이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이게 가짜 목적어고 이게 진짜 목적어야.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진목적어, 가목적어는 지가 발견한 거죠, 그냥. 본인이 발견해서 설명하신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현장에 가서 내가 발견해야 되거든. 내가 찾아내야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진목적어, 가목적어를 정해놓고 설명하면 내가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또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진목적어, 가목적어로 쓰는 구문이 있어. make it, 뭐 believe it, find it, 뭐 이걸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find나 make나 believe란 단어가 무조건 오형식으로만 진목적어, 가목적어로만 쓰이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역시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어야 돼.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니 해도 얘예요. amazing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amazing이라는 단어가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amazing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질문 다시 할게요. 형용사라는 녀석은 일편단심 명사죠. 형용사는 일편단심 명사예요. 형용사는 절대로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나와요? 항상 명사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명사를 수식하려고 나오는 게 형용사니까요. 오케이? 그런데 잠깐만, 여기서의 amazing이란 단어가 얘가 형용사잖아요. 그죠? 누구를 수식하는 겁니까? 그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붙어있는 명사가 없다고요. 오케이? 없어요. 그럼 뭐냐? 이런 거야. 조금만 더 가볼게.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보다 얘는 명사를 수식해요. 여기까지는 다 알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거니까. 알겠죠? 근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죠.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앞에서 뒤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띵이 뒤에 수식하는 건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수식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지.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수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수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지금 이번 시험 범위에 투부정사가 있단 말이야. 투부정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오케이? 그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알아야 된다고요. 봐. 직접 수식하거나 간접 수식하는 거야. 직접 수식하는 건 뭡니까? 형태상 형용사가 이렇게 있고요. 명사가 이렇게 뒤에 있는 거죠. 이렇게 수식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근데 직접 수식하는 것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수식하기도 합니다. 간접 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맞아요. 간접적으로 수식한다는 건 얘가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좀만 더 들어봐. 다 들어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look at the cute cat 이렇게 나왔어요. look at the cute cat. 여기서의 cute라는 단어는 고양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식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문장을 써볼게요. The cat is the cat's cute. 그 고양이가 귀여워.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서의 cute라는 단어도 여전히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여전히 고양이에 대한 설명인데 얘는 고양이에 대한 설명이죠. 직접적인 수식이지만 설명이란 말이야. 이해되세요? 이런 걸 보어라고 한다고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다. 이렇게요. 아까 우리 문제 풀 때도 야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렇게 쓴 거야. 됐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amazing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라고요. 확실해요. 그거는. 근데 얘가 명사랑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보어란 이야기죠. 그런데 좀만 더 보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죠. 너희가 알고 있는 보어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고요. 또 하나가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라고 하면 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는 형태겠네요. 맞아?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동사가 나오고 여기에 명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가 목적어, 목적 보어가 된다라는 거야. 좀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잠깐 정리할게요.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형용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명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식을 하는가 아니면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딱 뭐가 기본이야? 명사에 대한 직접적인 수식을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근데 얘를 보니까 아니야. 뭐란 얘기야? 아 얘는 보어구나. 그럼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쓰여 있을 때, 이렇게 쓰여 있을 때 맞냐 틀리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어메이즈한 겁니까? 이상하잖아. 내가 어메이징을 하는 거, 어메이징이니까 현재분사 아니야. 내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놀래켰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뭐가 어메이징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실이 어메이징한 거다.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실제로 이런 거야. 너희가 형용사를 만나면 글을 읽다가 형용사라는 애를 만나잖아?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얘가 누구를 수식하고 있지? 그 명사가 정확하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쭉 따라가서 여기 게다가 대시 나왔네? 뜻은 명사일 텐데 얘는 뭐야? 아 얘랑 얘랑의 관계가 나오는 거구나. 목적어라는 것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네? 왜? 영어는 뭘 싫어하니까? 머리 큰 애들 싫어하니까. 이렇게 쭉 연결돼야 된다고요. 오케이? 설명이 어렵고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실제로 너희가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면. 알겠죠? 근데 충분히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목적어, 가목적어에 대해서 그 it을 없애는 형태. 혹은 이렇게도 나와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낼 수 있는 변형 문제 또 하나는 어떻게 내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마치 대명사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왠지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오케이? 왜냐하면 뭐 여기서 이렇게 앞에 단수가 나왔지만 저 앞쪽에 뭐 복수명사가 있다면 또 그것도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니 이렇게 나오면 이건 또 왜 틀립니까? 문법적으로 왜 틀리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뒤에 대절은 뭡니까? 이 명사절이잖아요.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이거잖아요. 그럼 주목보가 아니잖아. 이상해진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또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틀렸구나. 잘못됐다. 얘는 목적어인데 이게 뒤에 있지? 이게 아니라 가짜 이시 나와야 되는 거. 이렇게 또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변형하면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뭐 대시나 와시나 뭐 이렇게 접속사랑 관련된 애들이나 동사랑 관련된 애들은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빈번하게 봐서 덜 어렵다라고 느끼기도 해요. 근데 작년 기말고사처럼 그냥 밑줄도 없는 상태에서 문장 상태에서 그냥 찾아봐라는 형태에서는 조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의식적으로 형용사가 나오면 얘가 누굴 수식하고 있지? 이 명사를 제대로 수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고 항상 문법적인 판단을 하실 때는 국지적으로 이만큼만 보면 안 돼요. 답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문장 전체에서 다 맞고 있는가? 주어 동사 개수, 접사 개수, 동사는 앞을 보고 접사는 뒤를 보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맞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훈련과 연습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과서 본문 같은 경우는 계속 문장 분석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중간고사 때 봤겠지만 자의서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장 분석까지 못 해요.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지금 집에 가서 복습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잔소리 여기까지만 하고 요 얘기. 됐죠? 문장을 보니까 I look back on this trip. 내가 여행을 뒤돌아보니까 I find it amazing that so many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that they had never met. 잠깐만 문법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여기서 they did. 이 d는 뭡니까? had. had never met. 잠깐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had pp. 과거 완료. 자, 표제어로 기억해야 되는데 과거 완료가 나오면 과거 완료가 나오면 무조건 뭘 따져라? 과거 완료는 전후 관계를 따지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이전 과거. 과거보다 더 옛날 이야기를 할 때 과거 완료라는 형태를 써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됐어요? 기준점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준점이 되는 건 함께 모였다라는 거죠. 언제 모였어? 과거에 모였죠. 그 과거보다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과거보다 이전 과거니까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이 맞다. For many of us,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들한테 있어서 It was the first time we had ever built a house. 이렇게요. 동사입니다. 여기 동사가 있는 거죠. It was first time.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집을 지어보는 것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집 지어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처음 집을 지어봐요. The work was hard. 근데 집 짓는 일이 쉬워요? 야, 집을 짓는 거야. 개집 짓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 집이야. 힘들죠. But 그러나 not one person ever stopped smiling or even complained. 이렇게요. 동사 3개. 동사 3개라서 접사 2개 필요한데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거든요. 자, 시험에 기출 문제로 매우 빈번하게 나온 부분은 여기입니다. 매우 빈번하게 나온 건 여기예요. 여기가 시험이 많이 나왔었어요.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야, 너 여기다 complained 라고 하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complaining 이런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뭐 나중에 우리 테스트 보겠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출 문제 분명히 있어요. 봐봐. 요걸 풀기 위해서는 요거 먼저 알아야겠죠.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죠.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stop 다음에 to랑 ing랑 차이가 뭡니까? 오케이, 좋아요. stop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투부정사를 갖게 되면 이때 stop은 자동사입니다. 걸음을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걸음을 멈추다. 그러면 걸음을 멈추다라는 자동사니까 문장 끝났죠.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to가 나오니까 얘가 주어겠어요? 목적어? 보어? 아니죠. 수식할 명사? 없죠. 그럼 얘는 뭡니까? 부사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그러니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걸음을 멈추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 걸음을 멈춰서다. 한글도 안 되고 뭐뭐 하기 위해 걸음을 멈추다 이 뜻이 됩니다. 근데 stop 다음에 이제 ing라는 형태를 쓰면 동명사거든요.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타동사가 되죠. 타동사가 되니까 이 자체가 뭐야? 얘가 목적어예요. 얘가 목적어니까 을, 에게가 붙겠죠? 뭐뭇을 멈추다. 그 행위 자체를 멈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만약에 complaining 이라고 써버리잖아? 그러면 complaining 이라는 ing가 나오면 smiling and even complaining 이게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complaining 이 된다면 ing를 해석을 해볼게요. 그 일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not one person 어떤 단 한 사람도 미소를 짓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지기 힘들겠냐 그냥 이런 겁니까? 그 내용상 맞지 않죠. 오케이? 물론 불평불만을 멈추지 않았겠지. 당연히 그랬겠지만 교과서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미소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미소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요. 그 어떤 한 사람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왜 자꾸만 내가 강조하냐면 not one 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부정주어잖아요. 잠깐만. 부정주어잖아.
부정주어, 한국어에는 부정주어가 없어요. 한국어 구조엔 부정주어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한국어는. 대신에 그럼 이 부정주어 써 있는 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부정문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정문으로 해석하게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니 더더욱이 complained라고 걸려줘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현도. 네. 네, 맞아요. 목적어 자리니까요. 동명사가 되겠죠. 됐죠? 됐죠? 요거 매우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부정주어랑 같이 걸려 있어서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났었고요. 가보죠. I'm thankful. 고마워. For the friendship I've made through this trip. 동사 지금 2개. 동사 2개라서 접사가 필요한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얘가 명사고요. 얘가 명사고요. 동사가 되겠죠. 내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번 여행을 통해서 갖게 된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고맙고 감사합니다. In addition. 근데 잠깐만 얘들아. 이게 아까 비슷한 표현 나왔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까 in addition to라는 표현 나왔었거든요. 기억납니까? 그럼 in addition to랑 in addition이랑 뭐가 다릅니까? 잠깐.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이게 있고요. 요게 있는 거죠. 이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오케이. 은규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 to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맞죠? 왜냐하면 이 to가 뭐니까? 전치사니까요. 근데 in addition 자체 요건 뭡니까? 얘는 그렇지. 얘는 부사인 거예요. 부사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럼 문장의 형태가 나오겠죠.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은 게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instead of도 잠깐만요. instead of는 전치사고요. instead는 부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in addition to가 전치사인가요? 요 to가 전치사인 거죠. 앞에는 in addition 근데 이거 자체를 그냥 이렇게 부사 표현으로 봐도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성준이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얘는 뭔데? 근데 결국엔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전체는 부사 구문이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덧붙여서 잠깐만. 문법적으로는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덧붙여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첨가가 되는 거죠. 앞에서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할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연결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첨가죠.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반복해서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말할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앞에 나온 잠깐만요. 앞에 나온 단어 중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가 되는 겁니까? thankful 이란 단어가 플러스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좋은 얘기 나오겠죠. 오케이? 뭐? 뜻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뜻이 똑같고요. 이 뜻이 똑같아요. 의미는 동일한데 어떻게 쓸 거냐의 의미가 되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의미는 동일합니다. 됐어요? 자, 여기 봐봐. 첨가 추가적으로 또 플러스 이야기 나올 거야. 한번 가볼게. I learned so much from the other volunteers. 다른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과서잖아. 우리 배우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교과서니까. 배우는 거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좋은 얘기로 봐야 돼. 많이 배웠습니다. 본심이 나와버렸네. 본심, 내 마음은. 자, 어쨌거나 우리가 다른 자원봉사자들로부터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 가족들로부터 또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I thought,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I was there to give.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나 거기 왜 갔어요? 내가 간 이유가 뭐예요? 아까 어떤 표현 나왔어요? Even more determined to give them 빌드였나? Give them a beautiful house 이런 거였죠. 내가 집을 지어 주러 간 거죠. 난 주러 갔어요. 주러 갔다고요. 뭔가를 그들에게 해주러 간 거예요. 시혜를 베풀듯 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은 교만한 마음이기도 해요.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난 자원봉사를 잘 안 하거든요. 원래 못돼 먹은 인간이기도 하고 원래 그렇게 안 착한 인간이라서 자원봉사를 잘 안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는 걸, 내가 말하는 자원봉사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굴 도와주러 가는 그런 거. 그걸 안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해요. 군대에서 애들 싹 데리고, 이 병력들을 데리고 갑니다. 내가 양평에 있었는데, 여기서 부대 근처에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정신지체,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근데 이제 연령대가 좀 다양했는데 나이가 나보다는 어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참고로 그 장애인이 맞아요? 장애우가 맞아요? 장애인이 맞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근데 은영이가 왜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냐면 사실 되게 우린 좋은 마음이죠. 장애우라는 표현이 조금 더 친근하고 뭔가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으니까 그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을 쓰는 것을 장애인들은 싫어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왜 네 친구야?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인이나, 그러니까 정상인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죠. 그냥 일반인인 거예요. 일반인과 장애인과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우리 잘 생각해봐. 우리가 장애우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너 외롭잖아. 너 외롭지. 너 힘들지.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라는 교만한 태도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친구가 되는 거 싫어요. 내가 왜 친구가 돼야 돼? 이런 거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식적으로 이 표현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예요. 장애인 단체에서 실제로 우리를 지칭할 때 장애인이라고 써라라고 했어요.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맞아요.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시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군복 활동복 입고 갔어요. 가서 맨 처음에 뭐 하냐면, 뭐 허드렛 일 많이 해요. 뭐 청소도 하고요. 뭐 담벼락 좀 헐거워져 있으면 거기 벽돌 다시 쌓고 진짜로 집 짓는 이런 것도 합니다. 힘든 일도 하고 육체적인 노동도 많이 하고. 왜냐면 이제 그들이 다 하기 힘드니까 가서 이제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주요 업무 중에 뭐냐면, 거기 있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정신지체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과 놀아주는 일을 해요. 말 그대로 놀아줘요. 공놀이 하고 막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숨바꼭질하고 이런 놀이 합니다. 근데 처음에 가서 그들과 놀아주려고,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그렇죠. 놀아주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놀아주기 위해서 그들한테 다가가면 그들의 표정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계하고,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경계합니다. 잘 안 놀아요. 그래서 거기 하루 종일 있거든요. 오전에 가서 막 일하고 점심 먹고 오후까지 일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 낯설어요. 점심 밥도 같이 먹고 뭐 하다 보면 조금 친해져. 한번 같이 놀아. 한 2-3시간 같이 놀다가 우리 가야 되는 거지. 이제 가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걸 잘 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데,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고 갈 때 그들의 표정이 내가 느끼기엔 어떤 표정이었냐면, 역시 너희는 떠나가는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아주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착한 일하고 왔어. 난 착한 일하고 온 거야. 라고 막 뿜뿜 막 일기장에 난 오늘 착한 일을 했다라고 적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입장에선 여느 사람과 똑같이 와서 뭐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들은 남겨져 있어요. 가는 사람들은 기분 좋게 가겠죠. 남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야 되고 외롭게 그들끼리 있어야 될 텐데, 차라리 오지 말지. 안 왔으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놀고 가죠. 떠나가잖아요. 남겨진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거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안 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내가 평생 동안 돕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도울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 마치 우리는 시혜를 베풀듯 내가 더 나은 인간인 것처럼, 내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더 잘난 사람인 양 그렇게 행세하죠. 그런 마음가짐으로요.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개인 취향이긴 한데, 아무튼 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도울 게 아니면 함부로 누군가한테 손을 내미는 게 주는 사람의 입장만 너무 강조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은 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편안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좋은 게 진짜로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뭐 이야기가 좀 길어서 산으로 갔는데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갔습니까? 어머나 불쌍해. 집도 되게 좁고 누울 자리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빗물은 뚝뚝 떨어지고 눈 떠보니까 to see a dirt floor 먼지로 가득한 마룻바닥 보이고요. 오케이? 빗물이 줄줄 새는 그런 지붕이 보이고요. 오케이? 어머나 불쌍해.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었겠죠? 어쩌면 이런 교만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내가 도와주러 그곳에 갔죠. 다시 I thought 내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I thought that 나는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거기에 간 건 돕기 위한 거야. 내가 도와주러 갔어. 난 주러 갔어. But 그러나 매번 말합니다. but 뒤쪽에 하고 싶은 말이에요. but 그러나 I received so much more in return. 그냥 답례로서 in return. 그냥 답례로서 I received so much. 내가 더 많이 받았어요.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는 받은 것이 더 많아요.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배운 것이 더 많아요. This experience has inspired me to continue building houses for others. 이러한 경험이요. had inspire. inspire란 표현은 1과부터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영감을 불어넣다. inspired me. 잠깐만 질문 하나만. inspire 이란 단어가 지각동사입니까? 사역동사입니까? 그렇지. 둘 다 아니죠. 그래서 명사 나오고 투부정사 형태가 나오겠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였더라면 원형 부정사를 썼겠죠. 투부정사를 썼으니까 둘 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나로 하여금 to continue building houses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것을 지속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네. 기브디 쪽 안 오는 게 문법 쪽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의미상 생략한 거죠. 원래 give something이라고 해야겠죠. 봐, 지호가 물어본 건 뭐냐면 봐봐, 어떤 거 물어본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뭘로 예를 들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뭐냐면 이제 기부라는 그 투부정사 뒤에 무엇을 주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무엇을 주는지 그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호가 물어본 건 이제 I was there to give 라고 썼는데 기부 뒤에 왜 아무것도 없냐. 내가 알고 있기에 기부는 타동사인데 왜 목적어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요. 두 가지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대답은 첫 번째로는 뭐 의미상 something인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썼다 라고 말해도 괜찮고요. 사전을 뒤져보시면 기부가 자동사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기부라는 단어를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랑 연결해서 말하자면 여기서는 기부는 주다 도 괜찮은데 베풀다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냥 베풀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굳이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겠죠. 됐어요? 오케이? 어쨌거나 뒤에 이러한 경험은요. This experience. 잠깐만 매번 말하지만 대명사가 나오면 선행사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this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집 짓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이 경험은요. 나로 하여금 집을 짓는 걸 계속하도록 지속하도록 권장해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I hope it will also encourage my friends and family members to help out in the future. 여기에 대시는 거죠. 주어 동사니까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will also encourage my friends and family members.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to help out in the future. 미래에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encourage 할 수 있기를 또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it은 뭡니까? 이 it은 마찬가지로 대명사인 거죠. 대명사인 거니까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